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실무자 분들 공통적으로 가장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잘 알고 있다고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좀 깊이 들어가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사회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보험의 적용 원리에 관한 것인데, 종사자 입장에서는 이 사회보험 이제 공제 때문에 본인의 월급이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의 원리를 모르니까 예상했던 월급과 차이가 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센터나 요양원의 그 관계자분들도 월급을 제대로 주시려면 사회보험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사자나 관계자 모두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기요양기관뿐만 아니라 뭐 복지관 같이 이제 큰 그런 사회복지 시설에서조차도 총무과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들은 잘 몰라요. 뭐 기관장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들도 잘 몰라요. 거의 모를걸요. 그러니까 이 사회보험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 사회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은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그리고 이제 센터나 요양원 관계자, 특히 이제 그 재가센터라든가 조해간보호센터, 요양원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예비 창업자, 이분들은 이걸 아주 필수로 정말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심사 받다가 이제 지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통과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회보험이 어렵고 헷갈리냐?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험마다 적용 기준이 다 달라요.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법이 다 달라요. 뭐 알다시피 이제 국민연금은 60세가 기준이잖아요. 또 이제 건강보험은 이제 나이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문제예요. 고용보험이 아주 복잡합니다. 65세가 기준인데, 그러면 65세가 되면 다 그냥 끊어지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산재보험은 이제 그나마 산재보험은 복잡할 게 없죠. 무조건 다 적용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헷갈리는 이유, 두 번째는 예외 적용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이제 월 60시간이 안 되면 이제 이런 사람들 우리 이제 초단기 근로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사회보험에도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특히 이제 뭐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방문 목욕만 하는데 월 60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사회보험 적용해서 또 배제가 된단 말이죠. 이런 복잡한 예외 규정이 있고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회보험은 그 뭐 센터나 요양원에서 뭐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 연령이죠. 나이에 따라서 사회보험이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이제 이거죠.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나이 기준이 몇 살입니까? 60살입니다. 만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60이 안 되면 국민연금 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월급의 4.75%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되시면 대상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다시 한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고용보험이 진짜 헷갈리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65세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65세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이 기준이 아주 복잡하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도 또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뭐냐면 한 달에 60시간 일을 했느냐. 이걸 한 주로 따지면 15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월 60시간 이상이냐 이상이 아니냐에 따라서 또 적용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뭐 가족 요양 같이 월 60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사회보험 무조건 적용이 안 되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고용보험은 또 적용이 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죠. 또 이제 고용 형태로 따지면은 뭐 정규직이냐, 시간제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가장 복잡한 이유는 이겁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수당이에요, 수당. 그러니까 이제 장기 요양기간은 뭐 중증 가산수당, 노원촌 수당,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장기 근속 장려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직종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센터나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또 이것도 이제 저기 사무원이라든가 또 뭐 사무국장, 뭐 보조원, 또 조리원 이런 분들은 또 해당이 없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나이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십시오. 이제 59세까지가 있고요. 60세부터 64세, 또 65세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59세까지는요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9.72%가 공제가 됩니다. 아주 많이 되는 것이죠. 자기 월급의 9.72%가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이가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60세가 되면은 이제 국민연금에 굳이 안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4.97% 많이 좀 줄었죠. 그리고 이제 65세가 넘으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고용보험을 또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7%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나이가 아주 중요하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부터 이제 좀 보겠는데요. 국민연금은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60세가 기준이라는 것은. 그런데 말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무조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냐? 예,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뭐냐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나이가 60세라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60세까지는 아니 60세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60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내고 싶지 않다. 여기서 끝내고 싶다. 그러면 끝내시면 돼요. 그렇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뭐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고 계속 그냥 보험료 내겠다. 보험료 계속 내면 나중에 일을 안 할 때 보험료를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면서 보험료를 계속 내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용어로 의무계속가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의무계속가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계속 보험료를 내겠다. 그러면 사업장 그러니까 센터나 요양원에서는 그다지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종사자가 의무계속가입을 통해서 보험료를 내면 그러면 센터나 요양원에서도 그만큼의 또 보험료를 또 내줘야 되거든요. 예, 50%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나 요양원에서는 종사자들에게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여기서 끝냅시다.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 계속 가입. 이제 용어가 조금 어렵지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만약에 종사자가 기어코 보험료를 내면서 의무 계속 가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센터나 요양원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자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고용보험인데요. 고용보험이 제일 골치 아프죠. 아주 복잡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까 약간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제 기본 원리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5세가 기준이 됩니다. 65세가. 그러니까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고용보험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야 돼요. 종사자도 보험료를 내고 또 센터나 요양원에서도 보험료를 내줘야 됩니다. 반반씩. 자, 그런데 이제 뭐가 골치 아프냐면 65세 이전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65세가 된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 되냐? 예, 이게 이제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만 65세 이후에 이제 새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 요양보호사분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다른 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지금 센터로 옮긴 것이죠. 이직을 하신 겁니다. 근데 65세가 넘으셨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고용보험 적용이 자동으로 이제 안 됩니다. 탈락이에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골치 아픈 게 이거죠. 만 64세 또는 만 63세 입사를 했는데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65세가 된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또 고용보험이 적용이 돼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을 하면은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다가 65세가 되면 고용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우선 이제 이걸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이 하도 복잡하니까. 이제 입사를 해서 65세 전까지는 고용보험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65세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면 적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뭐냐면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이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뭐냐면요.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더라도 고용보험료 몇 퍼센트냐면 0.9%거든요. 0.9%를 종사자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양보호사분들 고용보험료 0.9%를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아요. 대신 사업주 센터나 요양원에서는 0.25%의 고용보험료를 냅니다. 0.25%의 고용보험료를 내요. 이게 뭐냐면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0.25%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해당되는 것만 센터나 요양원에서 내주고 있어요.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0.9%는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0.25%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사자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실업급여하고는 상관이 없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종사자분들은
차라리 그냥 65세에 그냥 시계가 멈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딱 65세가 되면은 시계가 여기서 멈춘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업급여를 이제 여러분들이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65세 이전에 일한 것까지만 계산이 된다. 그 이후에 일한 것은 실업급여의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에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길게 했지만 이 내용은 종사자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사실 이 부분은 센터나 요양원에서는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종사자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종사자분들은 65세가 되면 이제 실업급여하고는 이제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일한 거, 65세 이전에 일했던 것만 실업급여로 계산이 돼서 나중에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그렇게 이제 산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아주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또 기준이 뭐냐면 월 60시간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월 60시간이 안 되면, 미만이면 사회보험 다 빼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좀 잘못된 오해입니다. 네, 60시간이 기준점이긴 해요. 60시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분들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 60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도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 60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이 중에 몇 가지는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민연금 볼게요. 국민연금은요, 월 60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당이 없습니다. 예, 직장 가입에서 가입자로 해당이 없어요. 예, 본인이 만약에 이제 계속 보험료를 내겠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무 계속 가입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건강보험 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일단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여러분들 센터나 요양원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일단은 제외돼요. 그러니까 월 60시간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므로 60시간이 안 되시는 대표적인 분들 있죠. 가족 요양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방문 요양, 이제 차량 방문 요양 하시는 분들 중에서, 차량 방문 목욕 하시는 분들 중에서 월 60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방문 간호하는 간호조무사 이분들도 한 달에 60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일단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영영 보험이 뭐 보험하고 인연이 없느냐? 그러니까 직장 가입은 안 되지만 이제 지역 가입을 본인이 희망을 하시면 이제 지역 가입자로 돼야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보겠습니다. 자, 고용보험이 진짜 복잡하거든요. 뭐냐면 60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일단 고용보험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일단은 안 됩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3개월이 또 기점이에요. 3개월 이상 일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더 고용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예, 3개월 미만은 적용이 안 되지만 3개월 이상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 있죠. 60분 또는 뭐 90분 이런 분들은 3개월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도 고용보험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가 됩니다. 공제가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산재보험 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깔끔합니다.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예, 뭐 60시간이 넘으나 넘지 않으나 상관없이 무조건 산재보험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은요, 또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적용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산재보험은 종사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센터나 요양원에서만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분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죠. 자, 이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요양센터에서 주 2일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요양보호사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산재보험 무조건 적용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무조건 적용됩니다. 근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안 됐을 때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3개월부터 이제 고용보험료가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기준입니다. 수당에 따라서 보험료가 어떻게 공제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장기 요양기관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수당이 뭐가 있습니까? 뭐 중증 가산수당, 농어촌수당, 또 뭐 선임요양보호수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사회보험료는 그 보수 오력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얼마를 받느냐. 그러니까 그 각종 수당이 이 보수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사회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임금 총액이라도 보수 오력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이제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중증 가산 수당부터 보겠습니다. 중증 가산 수당이 올해부터 많이 바뀌었죠. 뭐 2,000원, 뭐 3,000원, 2,000원, 4,000원, 6,000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1등급과 2등급 대상으로 방문 요양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 중증 가산 수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6,000원씩 20일이면 12만 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증 가산 수당은 보수 오력에 포함이 됩니다. 보수 오력에 포함이 돼서 모든 보수의 그 같이 합쳐져 가지고 거기에서 사회보험료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니 이 보수 오력, 그러니까 뭡니까 중증 가산 수당은 결국에 여러분들 그 월급에서 공제를 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제를 해야 된다. 공제 대상이다. 그래서 사회보험 종사자 부담부는 공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만 원을 고스란히 여러분들 통장에 이체시켜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보험료를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만 여러분들 통장에 입금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어촌 수당 보겠습니다. 농어촌 수당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농어촌 수당 5만 원씩 받는 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생기는데 이것도 보수 오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5만 원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종사자 본인 부담금을 공제를 한 다음에 나머지만 여러분들 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자, 선임요양보호사 수당이 있죠. 15만 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수 오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 본인 부담금이 공제가 됩니다. 15만 원을 고스란히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그 공제를 한 다음에 입금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죠? 중증가산수당, 농어촌수당, 선임요양보호사수당은 그 종사자 부담금만 이제 공제를 하고 여러분들 통장에 입금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바로 장기근속장려금입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앞서 살펴봤던 세 가지하고 좀 다릅니다. 올해 이제 장기근속장려금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뭐 5만 원, 11만 원, 13만 원, 15만 원, 제가 쪽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금액이 아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사자분들이 이만큼의 돈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기를 바라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공제되는 게 엄청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본인 부담금뿐만 아니라 기간 부담금까지 공제가 되고 여기다가 퇴직 적립금까지 공제를 시켜서 남은 돈만 입금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액수가 크지만 공제되는 것도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59세까지 본인의 나이가 59세까지이신 분들은요, 장기근속 장려금 앞서 살펴봤던 이 금액이죠. 이 금액에서 28.74%를 공제를 합니다. 엄청나죠. 왜 그렇습니까? 예? 본인 부담금하고 센터 부담금까지 다 공제를 시키고 거기다가 퇴직 적립금까지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74% 거의 30%죠. 그러니까 나이가 60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장기근속 장려금에서 뜯기는 게 이렇게 많이 뜯긴다. 근데 이제 이걸 뭐 뜯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센터나 요양원이 뜯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법대로 공제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60세에서 64세이신 분들은 19.23% 거의 20%죠. 엄청나게 많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19.23%, 17.18%나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보험료에 대한 원리가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제 그 차량 방문 목욕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방문 간호하시는 간호조무사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은 일단 시간이 한 달에 60시간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해당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해당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해당이 되는데 3개월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3개월 이상부터. 그리고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량 목욕하시는 분 중에 월 60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월급 통장에 어떻게 돈이 들어오느냐? 고용보험료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 돈만 입금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수기간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두 군데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센터를 A센터와 B센터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각 기관의 근무 시간만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이걸 합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센터에서 주 2일 동안 6시간 근무를 했고 B센터에서 주 2일 7시간 근무를 했다. 그러면 이걸 합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치는 게 아닙니다.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예, 각각 따로따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둘 중에 결국에는 한 군데에서만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근무를 많이 한 쪽, 이쪽 B센터에서 그 사회보험 적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 A센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A센터 입장에서는 이분이
B센터에서 일하는지 어떤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A센터도 그렇고 B센터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센터의 요양보호사분이 지금 양다리 걸쳐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단에다가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한 군데에서만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헷갈립니다. 시설장이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설장이신데 이제 대표이면서 시설장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직장 가입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역 가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근로자성입니다. 근로자성.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시설장이 해당 기관에서 실제로 근로자처럼 이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경영자로서 운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대표 겸 시설센터장을 하고 있더라도 월급을 근로자인 것처럼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1인 이제 그러니까 대표 겸 시설장 이분들이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있게 되면 이제 본인의 근로자성이 인정이 돼서 이제 직장 가입이 허용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이건 안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이 안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대표 겸 시설장인 경우에 처음부터 사회보험 가입이 안 돼요. 언제부터 되느냐? 바로 직원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됩니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발생이 되면 그때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시는데 그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해당이 되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또 안 됩니다. 아주 복잡하죠. 예, 아주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나이, 그다음에 근무시간, 수당, 특수고용 형태 아주 복잡합니다. 예, 복잡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예비 창업자이신 분들 이 복잡한 내용들을 빨리 숙지를 하셔야만이 지정심사 받으실 때 그 곤란을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장님들도 또 원장님들도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고 이제 종사자분들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시려고 좀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반복해서 영상은 좀 들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사회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그러니까 종사자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센터장님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그러면은 누가 손해일까요? 아마도 종사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사회보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좀 길어졌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